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올 한 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예산과 조직운영, 산업경제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정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서울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경제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립대 학생회관에 붙은 대자보 내용입니다. 저는 폭력의 현장에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학생들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당했고 저항하지 못했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해당 대자보에는 또 당시 환경공학부의 김모 교수가 맞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말라고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해 12월부터 새 학기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휴학하고 있는 상태고요. 되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시립대 측은 지난 5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그러나 징계의 수위가 약하다고 보고 지난 4월 파면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휴학계를 내고 다른 공부를 학교를 떠나 있는데 그 가해자인 교수는 그냥 안식년을 취하고 다시 학교로 왔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 우리 기경위 의원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파면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그 뒤 김 교수는 교육부 산하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6조 7항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김 교수는 서울시립대 측이 징계 관련 문서를 김 교수에게 보내지 않아 해임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학교 측의 절차상 하자를 질타하며 김 교수의 해임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촉구할 방침입니다. 2017년 시민들의 거리 경제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석촌시장의 노점 상가 중 저소득자의 경우 생계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노량진 컵밥거리처럼 노점을 단순 철거 대상이 아닌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락물 이전과 관련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이전을 반대하는 청과 직판 상인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안들도 눈에 띕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노동 정책관과 인권 침해가 잦았던 경비원 등 감정 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권리보호 조례안도 지자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9대 임기 동안 조례안 175건과 동의안 45건 등 모두 241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이 발의한 건수는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BS 이혜진입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을 더욱 훌륭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을 통해 타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투명하고 깨끗한 서울시정을 되돌아보고 또 재정비하기 위해서 기획경제위원회가 마련한 조례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올해 주목할 만한 조례, 바로 지난 제271회 정례회에서 조상호 위원장의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시는 367개 각종 사무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 사업비도 연간 1조 원을 넘어선 상태였는데요. 민간 위탁 사무는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단체나 기관 혹은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를 간소화해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간 위탁 사업의 운영 측면에서 회계 감사에 대한 감독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매년 민간 위탁 사업의 수와 사업비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의 관리는 부실했는데요. 기존 조례에는 회계감사 대상 사무는 매 사업 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장이 지정한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규정이 없어 수탁기관이 기존 계약 관계에 있는 회계법인을 추천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다 보니 객관성과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연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민간 위탁 사무만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사업이 10억 원 이상의 민간 위탁 사무조차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네, 구체적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기존 조례안과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우선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됐고요. 또 사업비가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모든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또한 회계감사의 절차나 방법 등도 별도의 정산 지침이나 정산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고요.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해 서울시장이 사전에 직접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죠. 또 이외에 외부 감사인을 통해서만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안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네, 경중을 따질 것이 없이 서울시정을 민간에게 맡기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어떤 업무보다 투명성이 강조돼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위원회의 꼼꼼한 검토가 바탕이 됐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변화와 경쟁에 강한 행정도시를 만들고 시정혁신을 통한 행정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투명하고 청렴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2017년 행정자치위원회는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되돌아봤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 서울시 공무원 행동 강령으로 3년 전 처음 시행됐습니다. 2009년에는 청탁비리가 드러난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한 비리 근절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또 올해는 부패 예방에 적극 나선 기관과 공직자에게 감사 유예나 포상금을 주는 청렴 자율 준수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청렴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이를 위한 법령 근거는 미비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향상시키고 공직자들의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조례 없이 규칙으로만 운영했던 청렴 관계된 재반 문제를 조례로 만들어서 이제 법규화해서 제도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는 지난 8월 청렴 정책의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것과 청렴 정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 재무국과 행정국 등을 소관하고 있는 만큼 올 한해 청렴 문화 조성과 공직자 교육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의 편익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해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서울 혁신파크 조성 당시에는 공사장을 방문해 인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공공급식을 위해 전북 완주의 공공급식센터와 친환경 농가를 찾아 시민의 먹거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생산 과정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재산 관리가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진정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입법 자율권도 없고 또한 행정 자율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나아갈 길이 아직도 멀다 이렇게 볼 때 그 지방자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입법 조치가 강구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소관부서의 정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피며 집행부인 서울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해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재무국과 행정국 등 주요 실국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는 매 순간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는데요. 2017년 행정자치위원회에 눈여겨볼 만한 조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행정자치위원회의 올해의 조례, 바로 문영민 부위원장의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1조에서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보호와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법령 규정의 체계성을 갖추고자 한다라고 조례안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는 것들을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네, 공공시설이란 서울시나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출연기관 등이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시설과 문화체육시설,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이란 서울시를 비롯한 기관들이 건립한 관공서나 공공도서관, 전시장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1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 그리고 50만 원 이상의 설치 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건립비용을 표지판에 명기해야 한다고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 포장이나 보도블록 등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네, 공공시설물 설치 비용을 공개할 때는 시설물 명과 설치 일시, 시공업체와 설치 비용, 관리부서 등의 내용이 표지판에 담겨 있어야 하고요. 공공시설이나 건축물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의 명칭과 설계자의 성명, 감리자의 성명, 그리고 시공자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건립비용 등을 명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설치, 건립비용이 적힌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시재생을 통해 리모델링을 하거나 보수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오래된 관공서나 도서관의 경우 도시재생을 통해 색다른 시설로 리모델링하거나 대수선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부터 공공시설이나 건축물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건립 예산이 1억 원 이상이다 하면 공개 원칙에 따라 건설 비용을 명기한 표지판을 설치해 보존해야 하고요.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해 교체 혹은 대체해야 하는 경우에도 50만 원 이상의 설치 비용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예산을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네, 공사명과 설치, 건립비용을 포함해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